안녕하세요. 저는 조슈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는 왜 모든 것이 별 4개 반인데도 만족스럽지 않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속이고 짜증나게 하는 건 온라인 쇼핑뿐만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특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화요일 밤에 저녁을 주문하려고 할 때 배달앱에서 별점 4점, 6점짜리 동네 버거집을 보고 있죠.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서 번이 반짝이고 육즙이 가득한 버거와 유전자 조작처럼 아삭아삭한 양상추가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음식은 평범한 흰 봉지에 담겨 도착합니다. 번은 타 있고 버거는 회색이고 양상추는 축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감자튀김은 영수증을 보니 말할 필요도 없죠. 8km 떨어진 칠리스에서 온 거예요. 주로 고스트 키친 때문입니다. 이들은 실제 매장이 없는 배달 전용 사업체입니다. 외관은 레스토랑이지만 한 산업용 주방에서 동시에 15개 다른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인 버거 가게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길 건너 다른 체인점들과 똑같이 전자레인지에 든 햄을 먹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속이고 여러분의 클릭을 유도하려고 가짜 5성 리뷰를 대량으로 올립니다. 라스베이거스나 뉴욕 같은 도시에서는 IHOP나 데니스 같은 대형 체인점들이 자신들의 나쁜 평판을 피하기 위해 더 멜트다운이나 파피타코 같은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버거보다 숨기 좋은 커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멜트다운 리뷰가 2개 반으로 떨어져도 주방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록을 삭제하고 레스토랑 이름을 버거질라로 바꾼 뒤 500개의 본 리뷰를 새로 사서 다시 시작합니다. 마치 규칙이 계속 바뀌고 당신이 지는 게임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존이나 레스토랑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같은 앱을 통해 당신의 집까지 들어왔습니다. 에어비앤비의 평균 평점은 4.8점입니다. 영화나 비디오 게임 같은 다른 기준에서는 5점 만점에 4.8점이면 명작이겠지만 임대에서는 4.8점이면 겨우 살만한 수준입니다. 앱이 완벽한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호스트를 벌주기 때문에 점수가 4.3 이하로 떨어지면 종종 퇴출당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들은 절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리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값싼 와인과 송을시 쪽지로 좋은 리뷰를 사실상 부탁합니다. 이는 공감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샤워는 차갑고 침대는 딱딱했으며 다락방에선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래도 호스트가 친절해서 그들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별 5개를 주나요? 평점은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평점 시스템은 낯선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쌓기 위해 만들어졌죠. 하지만 대신 모두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인질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진 건 당신만이 아닙니다. 인터넷과 세상이 평범함의 공장이 된 이유는 구타트의 법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지표가 목표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단지 어떤 숫자를 맞추기 위해 시스템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숫자는 모든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퍼진 것처럼 보입니다. 병원과 의사들은 이제 메디케어 같은 시스템이 환급을 별점에 연동하면서 환자 만족도 조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자가 행복하다면 좋게 들리죠. 누가 행복한 환자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별점이 목표가 되면 진료는 보여주기식으로 변합니다. 의사들은 낮은 평가를 피하기 위해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처방하기도 합니다. 환자들은 불만으로 별 3개 평가를 남깁니다. 실제로 영국 NHS가 대기시간 목표를 세우자 병원들이 시스템을 교묘히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 한 스캔들에서 관리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수치를 조작해 실제로 환자 사망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코브라 효과라고 부르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식민지 인도에서 영국인들은 코브라를 잡으면 현상금을 줬습니다. 현지인들은 이익을 위해 뱀을 번식시켜 풀었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게 무섭다면 소셜미디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좋아요, 팔로워, 참여 지표 등은 모두 인기나 품질을 측정하는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일종의 화폐가 되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브랜드 계약을 위해 본 농장에서 가짜 팔로워를 구매해 팔로워 수를 늘립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은 바이럴 해킹을 더 보상해 크리에이터들이 클릭을 유도하거나 분노를 자극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예전엔 유튜브 조회수가 실제 시청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봇이 자동 재생으로 조회수를 올려 알고리즘을 조작합니다.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봇보다 똑똑해야 하니까요. 2024년에 사용자들은 상위 게시물이 봇의 좋아요와 재활용 미밈을 깨달았고 진짜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목표는 진정성이 아닌 참여 증가입니다. 스크롤하고 2번 탭한 뒤 또 스크롤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모두 비슷하게 완벽한 조명 아래 웃고 있지만 여전히 지루함이 남습니다. 취업시장과 긱 이코노미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링크드인 추천이나 성과 평가를 생각해보세요. 상사들은 매출 할당량이나 이메일 응답 시간 같은 KPI, 즉 핵심 성과 지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달성 시 보너스를 받고 실패하면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직원들은 편법을 쓰고 영업사원들은 할당량을 맞추려 억지로 제품을 팔아 반품이 발생합니다. 콜센터에서는 신뢰가 무너지고 상담원들은 효율만 중시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짜 피해자는 우리입니다. 숫자 집착이 오늘날 긱 이코노미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버 기사들은 어색한 대화와 생수 한 병을 제공합니다. 친절해서가 아니라 평점이 4.6점 아래로 떨어지면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센티브 구조는 기사들이 실제 서비스가 아니라 평점을 위해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이 4.5점짜리 세상의 진짜 대가는 여러분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전 세계 경제의 무급품질 관리 부서가 되어버렸습니다. 토스터 하나 사려고 해도 몇 시간씩 조사해야 하고 정말 피곤합니다. 먼저 별 5개짜리 리뷰는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이 높으니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별 3개짜리 리뷰를 찾아봐야 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별 3개 리뷰는 주로 평범한 사람이 남기며 빵은 잘 구워지지만 전선이 짧아요 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제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용자 사진을 확인하고 실제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레딧도 찾아봅니다. 그런데도 사기를 당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리뷰 피로증입니다. 비누를 어떤 걸 살지, 어떤 영화를 볼지, 어느 치과에 갈지 이런 단순한 결정 하나하나도 깊이 파고들어야 하죠. 별점만 믿고 사기당하지 않으려고요. 최고의 목록을 찾으려고 2026년 최고의 러닝화 같은 걸 검색하죠. 하지만 그런 목록들도 대개 신발을 파는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신발을 팔거나 제휴링크로 수익을 내고 전문가라는 유튜버 리뷰어들은 제품을 무료로 받으며 단점을 언급하지 않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인터넷 이론의 현실입니다. 이 이론은 온라인 콘텐츠 대부분이 이제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봇들이 알고리즘을 속여서 차이를 알아차릴 힘도 없는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콘텐츠를 만듭니다. 패스트 패션과 드롭쉬핑을 한번 보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을 스크롤하면 멋진 옷 광고를 자주 봅니다. 리넨 셔츠가 $15 런웨이나 어울릴 법한 부츠가 $25라면 정말 대박인 것처럼 보이죠. 이런 회사들은 창고를 소유하지도 않고 옷을 디자인하지도 않으며 도매 사이트에서 저렴한 제품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사진을 훔쳐서 가격을 400% 올리고 그 사진을 이용해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택배가 도착하면 3주 만에 받은 린넨 셔츠는 실제로 100% 폴리에스터로 비닐 같고 부츠는 비에 젖으면 망가집니다. 하지만 그 웹사이트에는 5,000개의 리뷰가 있는데 대부분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구매된 것들이고 이 사기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마존에는 AI가 만든 여행 가이드북이 많은데 가짜 정보와 쓸모없는 지도뿐이고 리뷰는 대부분 별점 4.5점입니다. 간단한 레시피를 검색하면 4,000단어에 달하는 가짜 사연을 끝없이 스크롤해야 하죠. 당신의 허기가 아니라 구글의 봇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소셜미디어 댓글에는 봇들이 가득하고 다른 봇이 올린 게시물에 좋은 글이네요 라며 참여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건 자기 복제 기계와 같고 당신도 그 안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건 스스로를 계속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입니다. 알고리즘은 참여를 원하고 봇들은 참여를 제공하며 광고주들은 그 참여에 돈을 지불하죠. 당신은 그저 방관자일 뿐입니다. 편리함을 위해 통제권을 포기한 이 거래는 결국 그 편리함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만 남겼습니다. 물건을 2시간 만에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제품이 오거나 2주 만에 고장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득을 보는 건 판매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별점부터 먼저 보고 가격은 두 번째로 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거의 첫 페이지를 넘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죠. 그들은 여러분의 뇌를 무기로 삼아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황은 돈이 떨어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뢰가 사라져서 끝날 겁니다. 4개 반짜리 별점이 의미를 잃어갈 때 말이죠. 이제 사람들은 알고리즘보다 실제 사람들의 의견을 더 신뢰하며 이미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시 레딧을 덧붙이는 것이 그 신호입니다. 이것이 바로 큐레이션으로의 회귀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검증한 건이나 직접 테스트한 건이 최고의 명품 라벨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제품 테스트와 솔직한 답변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인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앱들은 예전엔 취향을 제한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산만하게 할 뿐입니다. 4.5점 평점 시스템도 이미 망가졌습니다. 다음 단계는 별점이 아닌 똑똑한 필터, 더 나은 판단, 인간 신뢰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쇼핑몰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를 확인해보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